안녕하세요. 호랑이형님 리뷰하는 호랭박사입니다. 호랑이형님 2부 228화 검의 기억편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화에서는 드디어 시라무렌이 전격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추이와 천리지의 사자후 대결이 유치원생 대결로 보일 정도로 엄청난 스케일의 황수의 힘을 날리면서 등장했는데요. 추이는 그 공격을 뒤에서 맞고 어디론가 날아갔으며 천리지는 일형을 얼린 얼음이 아니었다면 그대로 산산조각으로 찢길 뻔했죠. 실로 엄청난 공격이었습니다. 천리지는 황수의 힘에 대항해서 귀여운 사자후로 맞서 봤지만 택도 없는 일이었죠.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 아닌데도 몇 차례의 긴 횡스크롤 연출을 통해서 그 위력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황수의 기운은 결국 흰산의 절벽 쪽에 부딪혔는데 절벽을 한 움큼 파버리고 평지로 만들어버렸죠. 추이가 강화시켜놓은 얼음이 아니었다면 강의 얼음도 모두 산산조각 났을 겁니다. 추이가 강화시킨 부분만 남기고 얼음이 다 깨져버렸죠. 과거 희야가 황수의 힘으로 흰눈썹의 성을 타격했을 때 일형은 별로 어렵지 않게 그 힘을 막아냈었습니다. 그래서 독자들 사이에서는 시라무렌의 힘이 일형한테는 안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의견도 있었죠. 사실 당시에 희야에게 힘을 보탠 것은 시라무렌이 아니라 또 다른 희야들이긴 했지만요. 그런데 오늘 본체의 진짜 힘을 보니까 희야에게 나눠준 힘은 애들 장난이었네요. 희야가 대리로 사용한 힘보다 최소 10배는 강한 듯 합니다. 천리지도 부하가 받을 수 있는 힘이 아니다 라고 평하죠. 공격이 잠잠해진 뒤에 시라무렌은 누런 강의 뱀들과 군사의 전령, 재앙과 함께 등장합니다. 시라무렌은 일형이 흰머리 아이들을 찾는 사이에 재앙의 안내를 받아서 움직인 듯 하고요.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을 검의 기억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시라무렌은 쇠붙이로 된 물건에 한해서 그 기억을 읽는 능력이 있는 듯 한데요. 일형은 당시 무이치를 죽이고 시들에게 뒤처리를 지시했지만 부러진 검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검의 기억은 먼 옛날 무이치가 처음 검을 하사받던 시절로 돌아갑니다. 평화스러워 보이는 시라무렌의 성에서 진급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무이치가 처음 니루어전으로 발탁되었던 날인 것 같습니다. 과거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희야, 니루어전, 자란어전 등은 여진족이 사용하던 조직 체계를 작가님이 차용하신 거죠. 나중에는 청나라가 팔기제라는 군대 조직으로 발전시켰는데요. 이 중 니루어전은 만주어로 화살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여진족에서 니루란 조직의 단위로 쓰였는데 10명 정도의 소규모 인원으로 구성된 분대 수준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그리고 니루를 이끌 대장으로 니루어전을 세웠는데요. 선출된 니루어전에게는 큰 화살을 주고 그것을 징표로 삼았다고 합니다. 오늘 호형에서도 니루어전의 임명식답게 시라무렌이 화살을 수여하는 장면이 나왔죠. 작가님께서는 작품 곳곳에 이런 요소를 넣으시는데 아마 아는 분들에게만 보이고 모르는 분들은 그냥 모르고 지나갈 깨알 디테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튼 무이치는 길을 헤매느라고 행사에 늦었던 탓인지 계속 버벅대고 있는데요. 동료들은 그런 무이치를 보면서 깔깔 웃습니다. 시라무렌의 성은 원래 저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네요. 희야도 그런 무이치를 보면서 미소를 머금습니다. 둘의 처참했던 최후가 다시 생각이 나는데 과거의 기억이긴 하지만 이렇게 살아서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좋습니다. 희야는 시라무렌의 명에 따라서 무이치에게 화살을 수여합니다. 그런데 시라무렌이 갑자기 무이치에게 수여하려던 화살을 물리죠. 그러더니 놀랍게도 화살 대신에 충신들에게만 수여한다는 검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줍니다. 자란어전이 무이치만 편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할 정도였는데 알고 보니까 무이치가 영토에 변경해서 푸른 늑대들에게 잡혀간 아이들을 단신으로 구해왔던 공적이 있었던 겁니다. 비록 마을은 쑥대밭이 되었고 여러 동료들이 끌려갔다고는 하나 아이들을 구해온 것을 시라무렌이 높게 평가한 것이죠. 무이치는 마을을 지키지도 동료를 구하지도 못했다며 검을 주시기보다는 차라리 벌을 내려달라고 합니다. 시라무렌은 앞으로 자신에게 희야진의 호위를 맡길 것이라며 극구 거부하는 니루어전을 어르고 달래죠. 희야진은 자기를 호위하라는 시라무렌의 명을 주저하는 니루어전을 보면서 화살을 힘으로 구부리는데요. 뭔가 호감의 표시였던 것 같아요. 자기를 호위하라고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명을 받을 것이지 자기랑 일하라는데 뒤로 빼는 니루어전을 보면서 열받았나 봅니다. 이런 장난스러운 연출은 참 오랜만이죠. 요즘 호형이 다소 무거운 내용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잠시 잊었는데 원래 호형에는 개그컷이 많았습니다. 일부에 차코갑사 공개손 무리가 등장할 때도 개그가 많았고 무커가 수련할 때도 아린과 개그컷이 깨알같이 있었죠. 여튼 시라무렌은 무이치가 푸른 늑대로부터 아이들을 구해낸 것을 다시 한번 칭하합니다. 푸른 늑대 무리를 상대하는 것은 어차피 불가항력이며 아이들을 구해온 것만으로도 큰일을 했다는 거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시라무렌 세력과 푸른 늑대 사이에 뭔가 다툼이 있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푸른 늑대의 간부 자와르가 일부에서 북쪽의 분쟁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분쟁의 대상이 어쩌면 시라무렌 세력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을 놓고 분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이치에 따르면 먼저 공격한 쪽은 푸른 늑대들인 것 같습니다. 시라무렌 세력이 거주하는 마을을 습격해서 쑥대밭으로 만들고 장병과 아이들을 잡아갔다는 건데요.
우리가 일부에서 알던 의리 있는 푸른 늑대의 이미지와는 사뭇 다른 얘기죠. 푸른 늑대들은 보통 동료가 누군가에게 당하면 처절하게 복수합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죽인 게 아니라 납치해서 끌고 갔다니까 일단 복수가 목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라무렌의 말을 잘 들어보면 푸른 늑대의 공격을 어떤 세력 대 세력의 전면전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짐승 떼의 공격 정도로 보는 것 같은 느낌도 조금 드는데요. 자와르가 얘기했던 북쪽의 분쟁이 정말 시라무렌 세력과의 분쟁이었는지는 언젠가 작품에서 떡밥이 풀릴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무이치는 검을 하사받으며 발극열의 한과 선조들의 비통한 최후에 대해 얘기합니다. 발극열은 옛 여진족 금나라 때 황제를 보필하던 직책인데요. 시라무렌의 과거 직책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흰산 일족의 정복전쟁으로 인해서 시라무렌의 옛 조국이 멸망했고 전쟁에 패한 선조들은 비참하게 죽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살아남은 일부 병력은 일명 누런강의 뱀으로 불리면서 음지에서 시라무렌을 아직도 따르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와 같은 비극을 당하지 않겠다는 시라무렌의 의지를 무이치가 발극열의 한을 잊지 않겠다고 한 것 같습니다. 이어서 무이치는 시라무렌에게 이 검의 주인은 시라무렌 님이며 자신은 언젠가 죽더라도 이 검은 주인께 되돌아올 것이다 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예언적인 말이었죠. 히야진과 무이치는 일영의 손에 억울하게 죽었지만 검은 결국 시라무렌에게 돌아와서 모든 진상을 알게 해줬으니까요. 결국 검의 기억에서 배객을 한 일영의 얼굴이 드러나고 시라무렌은 그제서야 일영이 왜 자신에게 누명을 씌웠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죽어간 히야와 무이치의 마지막 모습도 보게 됐죠. 시라무렌은 일영을 당장 씹어먹을 듯한 얼굴로 분노를 터뜨립니다. 손에 기를 모으면서 다음 공격을 준비하는데 천리지가 말려봤지만 소용이 없었죠. 일영은 천리지에게 단약을 요구합니다. 살고 싶으면 일단 자신을 회복시키고 처평관을 불러오라는 거죠. 천리지도 도모지스러운 게 그 상황에서도 단약이 없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전 화에서는 분명히 추위를 반 죽여놓은 다음에 단약으로 회복시켜서 팔아먹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일영이 죽던 말던 자기는 제3자니까 도망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일영은 왜 처평관을 불러오라고 했을까요? 지금 현장에서는 군사의 전령도 함께 지켜보고 있는데 처평관까지 가세야 한다면 시라무렌과 일영 둘 중 하나는 분명히 위험해질 것 같습니다. 시라무렌은 일영의 배객을 검의 기억에서 받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하려 할 것이고 일영은 그 상황을 막으려고 할 것 같은데요. 만약 일영이 배객이 아니라면 시라무렌이 자신의 반역죄를 피하려고 일영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모양으로 밖에는 안 보이죠. 그래서 시라무렌도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게 무팽인 것 같습니다. 무팽은 일영의 배객이 드러나지 않도록 술법을 써서 감춰줬는데요. 흰산의 힘에 노출되면 하얀 눈썹이 드러날 테지만 그 전까지는 눈속임을 할 수 있게 해뒀습니다. 시라무렌은 일영의 배객을 밝혀내려고 할 텐데 무팽의 술법 때문에 되려 시라무렌이 거짓말쟁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된다면 군사와 처평관의 태도도 일영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무팽의 술법이 흰산의 힘에 닿으면 무력화된다는 것도 큰 떡밥일 것 같습니다. 추이가 이번 화에서 시라무렌의 공격을 받고 날아갔지만 아직 살아있거든요. 추이가 무커의 팔로 다시 한번 일영의 얼굴을 가격한다면 흰산의 힘이 무팽의 술법을 깨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군사와 처평관도 일영의 배객을 보게 될 것이고 일영은 반역죄로 끌려가겠죠. 몇 화 전만 해도 천리지와 추이의 대결이 벌어질 듯 하더니 무게추가 시라무렌 대 일영으로 급격하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시라무렌이 공기 중에 황수의 기운을 모으는 듯한 장면으로 이번 화 끝이 났는데요. 또 한 번 엄청난 공격을 퍼부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시라무렌의 분노에 맞서서 과연 일영이 시라무렌을 상대할 수 있을 것인지 둘 중에 군사와 처평관의 선택을 받게 되는 건 누가 될지 예측할 수가 없네요. 다음주 연재분도 기대해보겠습니다. 댓글 반응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댓글 반응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졌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시라무렌이 알고 보니까 진짜 성군이었고 짱짱 세기 때문에 재평가가 시급하다. 두 번째는 시라무렌이 저 정도면 왕년의 일영은 얼마나 강했겠는가 라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시라무렌의 위상이 올라가니까 재밌게도 일영도 덩달아 동반 상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강함은 논외로 하더라도 시라무렌이라는 캐릭터는 재평가 받을 만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시라무렌이 일영과 흰눈썹의 계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도 딱히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성질만 부리는 단순한 인물로 비춰졌을 수도 있는데요. 상황을 다시 돌아보면 시라무렌이 아닌 그 누구라도 딱히 효과적으로 대응하진 못했을 것 같아요. 일단 일영과 흰눈썹 두 명의 흰산 일족이 작당하고 입을 맞춰서 거짓말을 했죠. 미처 대비할 틈도 없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자신에게 영모라는 누명을 씌웠고 주변의 어떤 세력도 감히 영모라는 죄명에 휘말린 시라무렌을 도울 생각은 못한 듯합니다. 특히 과거 흰눈썹의 허리가 잘린 사건으로 수많은 관련자들이 처형된 걸 봤기 때문에 더더욱 도울 엄두를 못 냈겠죠.
이령은 반역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시라무렌 세력의 간부들부터 싹 다 죽입니다. 시라무렌이 뭔가 뒷조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손발을 잘라놓은 거죠. 그리고는 인간의 혼을 이용해서 시라무렌의 정신마저 어지럽힙니다. 시라무렌은 판단력이 흐려졌고 어르신을 뵙고 내 억울함을 고하겠다라는 막연한 생각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재앙이 개입해서 시라무렌이 제정신을 차릴 수 있게 해줬고 옛 부하들인 누런강의 뱀들을 투입시키면서 이령의 수상한 행동과 증거들을 모두 수집하게 됐죠. 때를 기다리다가 오늘 엄청난 황수의 힘을 뽐내면서 드디어 전면에 나섰습니다. 강함도 강함이지만 과거 자비롭던 성군의 모습까지 엿보게 되면서 독자분들이 시라무렌을 다시 보게 되신 것 같아요.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저 개인적으로는 시라무렌이 결국 압카와 등을 지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무이치가 언급했던 발극열의 한이라는 단어로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앙이 시라무렌에게 했던 말도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어르신을 믿으십니까? 결국 어르신도 흰산의 일족이 아닙니까? 라고 했었죠. 지금 상황을 보면 시라무렌이 압카에 대한 충심을 접을 여지는 상당해 보입니다. 과거 시라무렌 세력은 이령과 치열하게 싸우다가 결국은 압카에게 정벌당한 게 아닌가 추측이 되는데요. 그래서인지 이령에게는 엄청난 적대감을 갖고 있지만 희한하게 압카에게만큼은 충성심이 대단한 상태입니다. 자신을 정벌했던 군주를 100% 순도로 충성한다는 건 그만큼의 믿음이 있다는 건데요. 어떤 계기로 그 믿음이 깨진다면 얼마든지 돌아설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시라무렌과 이령이 싸우게 된다면 결국에는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냐를 압카가 판단해줘야 될 겁니다. 여기서 압카가 이령의 편을 들어버린다면 그동안의 충성심은 그대로 분노가 되지 않을까요? 어르신도 흰산 일족이랍시고 이령의 편을 드는구나 라는 심정으로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보겠습니다. 만약 시라무렌이 압카를 적으로 두게 된다면 빠르와 추이를 중심으로 한 아군 세력에게는 엄청나게 든든한 전력이 되겠죠.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주 토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호랭박사와 함께 호랑형님 완결까지 보실 분들은 지금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